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비트코인 69,000달러 최고점을 찍을 때 비트코인이 2만 달러로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맞췄던 투자자가 한 명 있죠. 자, 이 분의 올 하반기 시장 예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킷코 뉴스라고 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1월 7일 일주일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레스 솔로웨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트레이더입니다.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69,000달러일 때 2만 달러 폭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해서 욕이란 욕을 다 먹었죠. 동시에 명성도 얻었습니다. 자, 이 친구가 23년 올해 비트코인이 9,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S&P 500 미국 주식이죠. 25% 추가 폭락할 것이다. 자, 미 연준은 시장을 조기에 구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일주일 전이죠. 약 16,800달러 언저리에 있을 때 이 당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회자가 묻죠. 자,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가격이 2018년과 지금 비슷하고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 가레스가 얘기하죠. 자, 저는 이것이 거의 하락장이 거의 끝이 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 비트코인이 45% 폭락을 했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줬던 FTX 사태는 겨우 25%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바닥에 근접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자, 그리고 규제가 들어오면 큰 돈들이 비로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데이비드가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비트코인 바닥 가격이 12,000에서 13,000달러라고 했다. 이거 지금도 유효한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가레스가 얘기합니다. 단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 비트가 10,000달러, 9,000달러까지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데요. 자, 현재 69,000에서 16,00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바닥이 이미 지났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우상향할 것이다. 두 번째, 아직 최악이 남아 있다면 여기서 최대 7,000달러까지 더 떨어진 다음에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하죠. 어찌됐건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동일하지만 한 번 더 바닥을 찍냐 안 찍냐 그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가 재밌는 걸 물어봅니다. 자, 앞으로 2일, 3일 후에 가격 비트코인 어떻게 되겠냐 라고 물어보죠. 가레스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단기 상승을 예상한다. 컵 앤 핸들 포메이션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컵 모양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손잡이 모양입니다. 컵 앤 핸들은 보통 그 다음에 크게 상승하는 어떤 형태를 주로 나타냈죠. 자, 언젠가는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또 오른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누군가 날 비난할 거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트레이더일 뿐이다. 나는 기회가 생겼을 때 들어가서 먹고 그대로 나오는 트레이더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기 상승의 근거 하나로 또 제시하는데요. 최근에 실버게이트 은행, 또 그레이스케일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아마도 단기적으로 바닥에 근접했다는 신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맞다. 그 FTX 사태 이후로 더 큰 악재 뉴스들이 있는데 그래도 비트가 좀 회복을 했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악재 뉴스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바닥을 찍은 후에 반등을 시작한 걸까라고 물어보죠. 자, 가레스가 얘기합니다. 악재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악재들이 이미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됐다는 걸 의미한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 바닥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이 여전히 고평가가 되어 있고 대폭락의 가능성, S&P 500가 한 25%까지 추가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죠.
그걸 감안하면 코인도 얼마든지 폭락할 수 있다. 자, 코인 폭락의 트리거는 주식시장의 폭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이 친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데이비드가 GBTC, Grayscale 비트코인 신탁상품 디스카운트 관련 질문도 합니다. 지금 디스카운트가 마이너스 45%다. 현물 비트코인에 비해서 45%가 지금 더 싼 거죠. 자, 인생의 구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가레스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 수십 년간 트레이딩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자, 지금 GBTC를 산다는 것은 엄청난 그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잃어도 될 만큼만 투자해라.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생각보다 단기 매매자들 쉽게 들어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고수일수록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친구를 통해서도 또 발견을 하네요. 자, 데이비드가 또 물어봅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물어보죠. 자, 가레스가 얘기합니다. 나는 스윙 트레이더다. 스윙 트레이더는 쉽게 말하면 확실한 기회가 있을 때에만 들어가서 5일 이내 털고 나오는 투자자입니다. 기회가 확실할 때만, 또 높은 확률로 나타날 때만, 손익이 확실할 때만 들어가서 먹고 바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비트에 들어가서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이내 가격이 18,500달러 도달하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재진입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죠. 자, 이런 스윙 트레이더 전문 투자자들은 대부분 선물 옵션으로 거래를 합니다. 선물 옵션은 위로 베팅을 할 수도 있고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 몇 배의 금액을 베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확히 그의 예측대로 됐죠. 아마도 전량 매도하고 다시 재진입 기회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데이비드 사회자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 미국 내 고용 지표가 호전됐는데 주식은 오히려 떨어졌다. 좋은 뉴스는 나쁜 뉴스인가? 라고 물어보죠. 가레스가 얘기합니다. 지금은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맞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좋은 뉴스가 나타났다는 것은 금리를 더 높게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뉴스가 돼버리는 거죠. 자, 비농업군 급여의 증가율이 오히려 좀 주춤했는데,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좀 낮아졌는데 이게 오히려 시장은 반등했다. 자, 노동시장도 조금씩 악화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죠. 시장은 결국 나쁜 데이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연준은 2023년 내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회의록에 밝혔죠.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 연준이 23년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시장은 피벗한다고 생각하죠. 금리를 어느 순간에는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고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준은 이전처럼 시장을 구제하러 오지 않을 것이고 올해 주식시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 친구의 얘기입니다. 자, 가레트가 이어서 얘기하죠. 올해 2분기, 3분기 중에 뚜렷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시장은 다시 연준 의장을 쳐다보겠죠. 그리고 이거 금리 좀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것이다. 하지만 연준은 여전히 높은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거절할 것이다 라고 하죠. 자, 미국에서 기존의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1970년대 그때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근데 뼈아픈 실수를 합니다. 조기에 금리를 인하시켜서 인플레이션이 2번, 3번 다시 찾아왔던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데이비드가 다시 얘기하죠. 당신은 올해 시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맞다. 가레스가 연준이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만약 다시 하려고 한다면, 자, 1번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져서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거나, 2번 미국의 실업률이 10% 이상 올라가야 할 것. 자, 두 가지 저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 얘긴즉슨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는 말이죠. 이 친구의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설득력이 있어서 이 내용을 사실 가져온 거고요. 자, 데이비드가
연준이 금리 이제 안 올려도 시장이 그래도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자, 가레스는 얘기하죠. 단기 안도 랠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지금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폭이 지금 뭐 그렇게 크지 않죠. 뭐 0.5%에서 1%, 여기가 이제 최대 폭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에 이렇게 유지되는 수평의 단계에 들어설 때 시장이 단기 반등할 수 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치합니다. 자, 하지만 각종 경기 지표들이 계속 나빠진다면 더 많은 기업들 당연히 대량 해고에 나설 거고, 단기 반등은 그냥 단기 반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때가 되면 나쁜 뉴스가 이제 나쁜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데이비드가 얘기하죠. 뭐 전 세계 수천조 원의 그 돈의 행방이 미국 몇 명이 모여서 매달 하는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게 참 놀랍다. 뭐 가레스는 끔찍하지만 뭐 사실인데 어쩌겠냐. 자, 데이비드가 다시 묻습니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S&P 500 뭐 대표적인 그 이제 지표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3,973 이 노란색 지점에 닿으면 자기는 전량 매도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S&P 500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2019년 코로나 그 19 발발 이전의 최고점이죠. 이때가 이제 3,400인데요. 이 지점까지는 최소한 떨어질 것이고요. 더 떨어지면 이 녹색 그 최저 라인, 지지 라인이 지금 쭉 이어보면 이게 이제 3,000에 가서 닿습니다. 많이 떨어지면 3,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자, 4,000에서 약 3,000이면 한 1,000포인트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25%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이제 투자자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강황국 씨라고 있습니다. 퀀트 투자자라고 하죠. 자, 60억 벌고 파이어족 꿈을 달성하셨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여행을 가신다고 합니다. 자, 이 분 역시도 올해 상승 외에 다른 예측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 자, 퀀트 투자자는 오로지 계량적인 수치, 통계, 숫자만 놓고 투자를 합니다. 자, 가치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분이 왜 그러면 올해 오를 것이냐. 한국을 봤더니 1월 매년 첫 달에 5거래일이죠. 이때 수익이 나면 그 연말까지 해서 수익이 날 확률이 83%고요. 평균 수익이 21.9%다. 생각보다 높죠. 그리고 22년 같은 폭락은 23년에 올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올해는 좀 오를 것이다. 자, 미국 주식은 어떠냐? 마찬가지다. 1월 첫 5거래일에 수익이 나면 그 해 마지막까지 83% 확률로 평균 14%가 올랐다. 자, 한국도 미국도 지금 1월 그 5거래일에 수익이 이미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든 주식이든 미국이든 주식이 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또 하나 근거를 드는데요. 이제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11월에서 4월달 이때는 주식의 성과가 매우 좋았고요. 자,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항상 주식의 성과율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통계치를 들이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미국 주식 할 것 없이 올 4월 말까지 전부 다 들고 있다가 4월 말이 되면 전량 매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얘기하죠. 자, 3개월 연속으로 인플레이션 하락하면 시장이 반등했다. 이게 한 열에 9 정도 지금 뭐 과거에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 빨간색을 보시면 이제 그 파란색 주식이 조금씩 올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역시도 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그 맞닿은 지점에서 지금 시장이 반등했죠. 3개월, 4개월, 5개월째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자, 미래 예측은 당연히 이것들 맹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분들의 예측을 보는 이유 뭘까요? 자, 단기와 중장기에서 상승과 하락을 우리가 잘 대비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대책이 나에게 있는가? 자, 자기만의 투자 성공 방정식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투자자는 자신들만의 성공 그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갖춰야겠죠.
단기 상승 계획을 당연히 갖되 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팔 것 염두에 두고 있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폭락을 염두에 계속 둬야겠죠. 어려운 말이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단기에 상승을 했다면 조금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 오를진 모릅니다. 그렇다고 손절까지 할 생각은 없죠. 어쨌든 계획은 갖고 있는 거고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백화점식으로 막 수십 개 샀다면 지금 이런 시기 어차피 80% 90% 떨어졌기 때문에 좀 이거 아니다 싶은 애들 정리해서 가지수를 좀 줄여가는 거, 이거 이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할 매수. 지금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 어떻게 저희가 바닥을 압니까? 분할로 매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오르게 되면 분할 매도입니다. 자, 장기 생존 할 수 있도록 항상 현금은 좀 어느 정도 갖추면서 현금을 계속 채굴을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을 기존의 어떤 투자자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좀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